한 주 동안 좀 허송세월 보낸 느낌이 있죠. 지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스피 2,700선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제자리만 지켜줘도 좋을 텐데 좀 밀렸습니다. 주봉이 완성되는 오늘 과연 한 주 동안의 증시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리뷰해보면서 다음 주 증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정리해 주세요. 일단 이번 주 증시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려감의 완화라고 이제 볼 수 있었을 듯합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장의 가장 주요한 골자는 역시나 이제 빅스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오히려 너무 겁을 먹지 말고 포트를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하는 기회로 노려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초반까지는 약세를 이어가는 듯 하다가 이제 시장에 지배적으로 있었던 어떤 금리 인상,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정점이 아니냐, 이제 피크아웃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그런 이슈였던 이 중국 상하이 봉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봉쇄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이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제 악재들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는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훈풍이 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외국인의 부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국인의 흐름이 조금은 다시 한번 이 매수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주는 듯 하면서 이제 뭐 기관들도 동시에 매수에 가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의 하단을 확보해주는 이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장의 골칫거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느냐, 실적도 이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도 이제 수요일 당일에 한 3% 정도의 좀 좋은 상승이 나와줬었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이제 간밤에 과연 이 물가가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결정을 지을 상황이냐, 인플레가 지금 현재 정점에 도달했느냐, 그것은 조금 의문이다라고 이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시장이 조금 가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가 아닌가 했던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 이 골자는 결국에는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죠.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아웃 좀 정점론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는 구간이 나와줬다는 점. 그러면서 뭐 시장은 당분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매매를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환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은 한 주 정도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우려감이 완화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예측한다면요? 네, 전문가님 지금 연결이 살짝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야기 듣기에 앞서서 지난 이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은 우려감의 완화였고 빅스텝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가 정점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정점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약간의 시장이 좀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다시 연결이 됐는데 전문가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로 좀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현재 우리 시장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은 꾸준하게 박스권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에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다시 한번 조금 이 매기가 쏠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 긍정적인 호재가 필요한 상태인데 당장 이제 큰 호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극적인 상승 또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슈들만 소화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하단을 확보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 바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와준 겁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적극적으로 순환매를 이어갈 만한 환경은 다음 주에 이제 충분히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이슈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월요일 날에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 2차 발표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 테슬라가 트위터를 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을 하고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조금 주가가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영향이 이제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테슬라의 실적은 상당히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 흐름들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가 이제 마스크는 해제를 하지 않되 전체적인 이 거리두기는 이제 다 해제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관련주들 이제 뭐 쇼박스라든지 CJ CGV 같은 이런 이제 영화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철군을 일전에 한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철군이 아니라 재정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푸틴은 최대한 이제 5월 초 이내로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총공세를 곧 펼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철강주라든지 혹은 뭐 곡물, 뭐 광물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죠. 때문에 시장이 강하지가 않더라도 다음 주는 이제 여러 섹터들이 순환이 나오면서 분명하게 수익을 챙기기 좋을 만한 환경은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 유력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서 그래도 이제 바닥을 확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수익을 꼭 챙겨 나가야 되는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이 되는 만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와줬다. 이제 어느 정도 세일하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와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꼭 수익을 챙겨가는 대응을 진행하시기를 강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이니까 수익 줬을 때는 챙기자 이렇게 마냥 끌고 가는 게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트레이딩 관점, 투자 관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투자 관점은 워낙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고려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더니 지난주 이 시간은 투자의 기회다. 그리고 반도체 쪽, 이 IT에서는 기판이나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각에 변화 없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히나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박스권 하단을 확보해주는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이 세일을 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접근하기 좋을 만한 어떤 종목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실적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종목군들은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저번 주부터 상승폭을 빠르게 이제 모두 반납을 한 만큼 계속해서 이제 세일을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뭐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현재 화장품이나 뭐 PCB 기판,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부품 관련주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실적에 비해서 세일을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갈 만한 실적주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일전에 한번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신흥 SEC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왔었어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 종목인데 이처럼 이제 굉장히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저평가에 되어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이 투자할 만한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업황이 좀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실적주들은 굉장히 조금 많이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를 특히나 이제 강조드려서 조금 투자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수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떠세요? 네, 지금 전문가님 들리세요? 네, 저희가 좀 접속 방법을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를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지난주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IT 섹터의 몇몇과 2차 전지주들은 지금도 사모아갈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셨던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애플카 관련된 모멘텀 나올 때 그때 한 번 또 주목받으면서 같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2차 전지주들 지금 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에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난주에는 이쪽 AACR 미국의 아마케하고요. 5G 화장품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이 물론 오늘은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한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트레이딩이 가능할 만한 섹터 어떤 쪽일지 전문가님. 네, 트레이딩 쪽 알려주세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할 만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환경도 분명히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뭐 전기차 충전소나 혹은 이제 뭐 LNG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LNG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 관련주들도 굉장히 조금 잘 탄력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또 새로운 이 섹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출현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 유망한 어떤 이제 섹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장품과 2차 전지와 이제 원자재로 조금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힘이 가장 잘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 섹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탑픽으로 뽑는다면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화장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이제 이번 주에 연우가 한국콜마에 인수가 되는 이슈를 포함해서 이제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한 차례 추가적인 슈팅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아직은 벗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선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기대감 또한 분명하게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이제 2차 전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따른 이 투자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이슈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충전소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라든지 어떤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 파생되고 좀 개별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 또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이제 단기적으로 총 공세를 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곡물이라든지 뭐 철강, 이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가장 빠르게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탑픽으로 꼽자면은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 그 중에서 이제 철강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정도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탑픽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투자 관점에도 들어가 있는데 트레이딩 짧은 관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아모센스라든지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텍 같은 이제 LG전자가 새롭게 이 충전소 사업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좀 낙점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탄력이 나왔었죠. 다만 이제 충전소 관련주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전고치 배터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에 접근하기 좋을 만한 그런 이제 이슈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투자 관점, 트레이딩 관점 모두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화장품, 2차전지, 원자재 섹터 봐주셨는데요.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 몇 개 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역시나 이제 2차 전지를 탑픽으로 조금 이제 뽑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조금 선정을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까지부터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농화성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국책과제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을 한 이력이 있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 알코올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크게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탄올이 높게 함유된 휘발유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풀면서 이제 에탄올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이제 반응이 나왔었는데, 한농화성 또한 이제 에탄올 관련주로 또 엮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하기 좋은 굉장히 여러 큰 힘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제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한농화성으로 이제 선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오늘의 큰 그림은 이어지는 순환매 시장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